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내적의 정의가 혹시 뭔지 기억나요? 네. 내적의 정의가 뭐예요? 절대값 A 곱하기 이게 이제 기하학적인 정의라고 얘기했죠.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이게 이제 내적인데 내적의 이제 정의를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요런 A 벡터가 있고 요런 B 벡터가 있는데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로 정사형시킨 것의 곱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다시 요 A라는 거에 B로 OB를 위로 정사형 내리면 H라고 했을 때 요 B 벡터의 크기와 한 벡터의 그 벡터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 그럼 A 벡터의 크기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잖아요. 요게 바로 내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알아야 돼요. 얘들아, 다 까먹어도 내적의 정의도 뭔지 모르면 안 돼요.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시킨 것의 곱. 요게 이제 내적의 정의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거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이제 성분들로 주어졌을 때 A1, A2, A3, 그 다음 B 벡터가 B1, B2, B3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적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것도 기억하나요? 성분들끼리의 곱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1, B1, A2, B2, A3, B3로 계산이 가능해요. 이것만 알면 오늘 할 거는 거의 다 했어요. 다시 우리가 내적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렸는데 위처럼 정의하는 거를 기하학적 정의라고 하고요. 얘를 이제 대수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내적을 왜 쓰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내적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볼게요. 얘를 한번 일단 그럼 내적의 기본 성질부터 해볼까?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내적은 당연하죠. 지금 왔어? 여기 뒤에 강의실로 가서 해? 축제 다음 가지고 와. 자, 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는 요 실수배에 대한 교환 법칙도 성립해요. 얘랑 이제 B를 연산한 거. 그 다음에 A 내적한 거랑 그 다음에 MB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실수배를 한 것도 상관없어요. A 내적 B를 먼저 한 다음에 실수배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적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이 결과가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거든. 요 자체가 그냥 스칼라예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도 성립하냐면 분배 법칙도 성립해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A 내적 B 플러스 A 내적 C 이게 성립해요. 이 성질들을 가지고 오늘 문제를 몇 가지 볼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자, 요런 정류면체가 있어요. 정류면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류면체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BG 벡터랑 그 다음에 D를 내적해 보래요. 두 개 연산하면 뭐가 될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의 그대로 한번 해볼까? 자, BG의 길이는 얼마야?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류면체거든? BG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그 다음에 D의 크기는? 루트 2. 됐어? 그럼 이루는 각이 궁금하지? 네. 그럼 이루는 각은 얼마일까? 야, BG랑 D가 이루는 각은 얼마야? BG를 여기 평행이동 시켰어. 네. 그럼 얼마야 이루는 각이? 90도지? 맞아? 그럼 코사인 값은 얼마야? 0. 그렇지. 그래서 얘는 둘이 내적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수직하면 내적하면 0입니다. 항상.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AF랑 BG를 내적해 보래요. AF랑 BG를 내적해 보래요. 그럼 AF라고 하는 건 뭐죠? 여기죠. 그럼 BG는 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AF의 길이도 루트 2. 그 다음에 BG 길이 루트 2. 그럼 그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죠. 그럼 요 벡터랑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일까요? 우리가 내적에서 요 벡터들끼리 이루는 각이란 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루는 각을 세타로 정의하거든요. 그럼 요 BG를 시점을 일치시키려면 AH로 평행이동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니까 세타가 얼마예요? 60도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적하면 1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는 어떤 것도 있냐면 AF랑 그 다음에 FC를 한번 내적해 볼게요. 얘네들 내적해 보면 자, AF는 여기 있어요.
AF는 얘고 그 다음 FC는 요거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각각 크기가 루트 2예요. 맞습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의 요 세타를 역시 찾아야 되는데 자,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내적한다는 것은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루는 각이 얼마죠? 다시 시점을 일치시켜 볼게요. 이루는 각이 얼마죠? 자, 요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60도잖아요. 여기가. 그럼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루는 각이 얼마죠? 120도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뭐 하라 그랬냐면 AC랑 AG를 내적해 보래요. AC랑 AG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AC 벡터는 얘고요. AG 벡터는 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내적의 정의를 아까 또 뭐라고 하기도 했었냐면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시킨 거. 그럼 AG를 AC로 정사형시키면 AC 길이랑 같죠? 네. 그러니까 얘는 또 원래는 AG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잖아요.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AC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하면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이해하나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쉬워요. 되게 쉬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A 벡터가 뭐로 나와 있냐면 X랑 2랑 1로 나와 있고 그 다음 B 벡터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1로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일 때 요 실수 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성분들이 주어졌을 때 내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적은 언제 쓴다 그랬냐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보통 쓴다 그랬거든요. 그럼 A 내적 B의 정의가 뭐였어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120도를 곱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성분들이 주어졌을 때 내적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성분들끼리의 곱의 합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서 x를 찾으면 되거든.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얼마니 얘들아? 요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성분이 주어졌을 때 크기는 루트에 그렇지 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원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그럼 B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에 4, 1, 1이니까 6. 됐어? 그럼 얘네들 곱한 거에 코사인 곱한 게 요게 돼야 돼. 다시 정리해보면 루트에 x제곱 플러스 5에다가 루트 6 곱하고 코사인 12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x 빼기 2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건 이제 정리해보면 그냥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5에다가 6을 곱한 것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제곱했거든요. 그럼 4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만족하는 x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16x 제곱이니까 넘어오면은 10x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얼마죠? 16x죠.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4인데 3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6은 빵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로 나누어주면 5x제곱 8x 빼기 13은 0이니까 인수분해 가능한가요?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x는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5분의 1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 중에서 뭐는 안 될까요?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왔는데 잘 봐. x가 만약에 1이면 요 값이 음수고 요 값이 음수라서 가능한데 마이너스 5분의 13이면 요 값이 양수죠. 근데 좌변은 음수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는 1밖에 안 됩니다. 네.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BDE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실게요.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 얘가 A, B, C, D 그 다음에 E, F, G, H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자, 문제가 뭐냐면 여기 길이가 지금 5, 4, 3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BDE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BDE의 넓이. 물론 여러분들이 길이들을 다 찾아서 자,
자, 요거 길이 찾아가지고 이거 오고, 요 길이 찾으면 루트 뭐 36 나오고, 41인가? 요 길이 찾아가지고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제이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어느 하나의 각을 구해서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두 변의 길이랑 사인 값을 아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냐면 요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때론 요 벡터를 이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벡터를 이용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자, 요 BD 벡터랑 잘 봐. 요 BD 벡터랑 요 BE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넓이를 찾아볼 거예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근데 요 BD 벡터라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좌표를 좀 잡고 싶은데 어디를 원점으로 두고 좌표를 잡아볼 거냐면 A라는 점을 한번 원점으로 잡아볼게요. 그럼 이 BD 벡터라는 거는 A라는 점을 내가 이렇게 썼다는 게 뭐라 그랬냐면 OA 벡터가 0,0,0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성분은 곧 그 벡터는 곧 성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가 시점을 5로 했을 때 이 A라는 점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위치 벡터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럼 이 BD 벡터를 시점이 5인 벡터로 써보면 OD 빼기 OB 벡터로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에 좌표를 써야 되는데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무슨 축이었죠? X축. 얘를 우리가 Y축. 얘를 우리가 Z축으로 썼었죠. 맞습니까? 그럼 뒤에 좌표를 우리가 공간 좌표로 한번 써보면 뭐라고 쓸 수 있죠? 0,5,0. 요 길이가 오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0,5,0이에요. 그럼 OB 벡터는 뭐죠? 0, 아니죠. 이게 얼마죠? 4,0,0. 오케이? 그러니까 둘이 빼버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B2 벡터도 한번 구해보자고 했거든요. 그럼 이 B2 벡터란 시점을 5로 썼을 때 5E 빼기 5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 2의 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2의 좌표는 0,0,3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빼볼게요. B 좌표는 왜 안 썼죠? 4,0,0. 그럼 5E에서 5B를 빼버리면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4,0,3 이렇게 썼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잘 봐. 요 OA, OB 벡터로 이루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벡터로 표시해보자라는 게 나의 질문이었어. 알겠어? 그럼 얘를 A 벡터랑 B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요 길이랑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하면 넓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2분의 1의 A 벡터 크기랑 B 벡터 크기랑 그 다음 여기에 사인 값을 곱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근데 요 사인 세타를 요 두 벡터로 나타내면 되거든. 근데 아까 내적의 정의에서 A 내적 B라고 하는 것은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였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A 크기, B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A 내적 B를.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의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죠. 맞습니까? 그럼 요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게 사인 세타인데 그럼 A 크기, B 크기를 곱해야 되잖아. 이해하니? 다시 내가 S를 그래서 다시 써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분의 1에 루트에 요거를 제곱해서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A 크기 제곱, B 크기 제곱, 그 다음 빼기 요거 지금 이거의 제곱이 여기 코사인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약분됐지. 그럼 남는 게 뭐야? A 내적 B의 전체의 제곱만 남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벡터를 알았을 때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럼 내가 이거랑 이걸 알았어. 그럼 얘가 지금 A 벡터라고 하는 거야. 얘를 A 벡터라고 생각하고 얘를 B 벡터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두 벡터를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얘라고. 알겠어? 그럼 크기를 구해볼게요. A 벡터의 크기가 얼마죠? 16, 25니까 루트 41이죠. 맞습니까? B 벡터의 크기가 얼마죠? 16, 9니까 25의 루트죠. 5네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 다음 A 내적 B라고 하는 값은 얼마죠? 성분들끼리 내적하면 되죠. 그럼 16, 0, 0. 그럼 16이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에 이거 제곱, 자 2분의 1은 앞에 써볼게요. 여기 2분의 1에 요거 제곱하면 41, 요거 제곱하면 25 빼기 16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760교가 나옵니다. 뭐 계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벡터가 주어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를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길이를 알았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값을 찾아서 사인 값을 찾고 그거로 넓이 찾을 수 있다고 했지. 그 과정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숫자가 굉장히 지저분하게끔 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할 수도 있어요. 뭐 쉽진 않겠죠. 자,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것도 사실 이것도 외우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외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외우는 게 옛날 애들은 되게 잘 외웠는데 요즘 고3 애들은 잘 못 외워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을 그래서 알려줄게요.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내적을 했는데 하나 더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외적이라는 게. 자, 외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 벡터랑 B 벡터를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쓰는 걸 외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외적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어요. 여기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고 했을 때 요거와 요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인 이런 값들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외적이라고 해요. 모르겠죠? 자, 다시 요런 벡터랑 요런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를 구하는 것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외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외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외적을 알았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2분의 1의 A 벡터랑 B 벡터의 외적의 크기랑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얘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할 수 없어요. 대학교 가시면 배우겠지만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쳐 줄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A 벡터를 자 x1, y1, 그 다음에 z1 이렇게 한번 써보고 그 다음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x2, y2, z2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요 A 외적 B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외적의 결과는 벡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의 결과가 벡터이기 때문에 요 외적은 다른 말로 했을 때 벡터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요 두 벡터를 이용해서 요 두 개를 외적한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A 외적 B라고 하는 식은 요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의 대각선들끼리의 곱의 차예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되냐면 y1, z2 빼기 z1, y2 이렇게 와야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y좌표의 성분은 이 y좌표들을 제외했을 때 이 대각선들끼리의 곱의 차. 그러면 x1, z2 빼기 z1, x2 이렇게 나와요. 이 z좌표의 성분은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곱의 차예요. 그래서 x1, y2 그 다음에 빼기 y1, x2 이렇게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호가 얘는 플러스인데 여기만 마이너스를 통째로 붙여줘야 돼요. 이게 외적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요걸 외적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의 크기를 구한 거에 2분의 1배 하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증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이제 있을 테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외적 결과를 한번 해볼게요.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4, 5, 0이에요. 이거 왜 지워졌죠? A 크로스 B 이렇게 나왔죠? 이해했죠?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가 마이너스 4, 0, 3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외적하면 A 크로스 B라고 하는 것은 X좌표의 성분이 뭐냐?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끼리 곱의 차라 그랬죠. 그럼 얼마예요? 15. 그럼 Y좌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2 빼기 0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니까 1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Z좌표의 성분은 뭐가 되죠? 0.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20이니까 얼마예요? 20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의 크기를 구하려면 이거의 크기를 구해볼까요? 그럼 이거의 크기는 루트에 225, 그 다음 144, 그 다음 400이죠. 맞습니까? 그럼 요거 다 더해봐요. 그러면 369에다 769 딱 나오죠? 거기에 2분의 1배 한 게 요 삼각형의 넓이가 맞다는 걸 증명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그 외적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한번 적어 놓을래요? 그 외적은 계산하는 방법. 그러니까 193페이지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A랑 B가 만약에 수직하다면 A 내적 B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면 내적했을 때 0입니다. 그 다음 평행하다고 하면 두 벡터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이루는 각이 0이나 180이잖아요. 그 내적에서 말하는 요 코사인 값은요,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냐면 0도부터 180도 사이밖에 가질 수 없거든요. 0 이상 180 이하. 그래서 요 평행하면 얘네들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배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얘를 하나 보시면 A 벡터가 자 2, 2, 1이고 그 다음 B 벡터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네 수직이고 얘네 동시에 수직이고 자 크기가 3인 우리가 벡터를 한번 구해보려. 벡터를 구해보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면 이 두 개의 벡터의 수직이면서 크기가 3인 벡터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잖아. 그럼 그 벡터를 모르니까 내가 임의대로 n 벡터라고 쓰고 a, b,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얘와도 수직이어야 되니까 a랑 n을 내적하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두 개가 수직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둘이 내적하면 뭐가 되죠? 2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요 b 벡터랑 n 벡터를 내적해도 0이 돼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내적하면 어떻게 돼요? 2a-3b 빼기 4c가 0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크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3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립해서 a, b, c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먼저 연립해볼까요? 연립해보면 빼보자. 그럼 어떻게 돼? 5b 플러스 5c가 0이지. 그럼 c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p 나오죠. 그 다음 c 대신에 마이너스 p 집어넣어버리면 b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a, b, c를 전부 다 하나의 문자로 쓸 수 있어요. 즉 c는 2a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a제곱, 4a제곱, 4a제곱. 그럼 3 루트 3a가 3이지. 그럼 a가 뭐가 되는 거야? 1 이렇게 나오는 거니? 네. 됐어? 내가 그냥 마이너스 1도 가능하네요.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나 2. c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2나 아니죠. c라고 하는 값은 얼마예요? 2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2, 2거나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한 벡터라고 하면 방금 배웠던 외적을 이용해도 할 수 있거든요. 외적을 이용해도 답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하지 않겠어요. 자,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하고 미적분에 좀 어려운 거 같이 해볼까요? 자, 4개의 점이 있는데 P가 0, 2, 1 Q가 0, 1, 2 그 다음 R이 2, 0, 2 그 다음 S가 1, 4, 3 자, 이랬을 때 요 사면체 PQRS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걸 어제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한 4년 전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너 알아서 써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쓰는데 너 논술 써봐야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와서 비난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죠. 서울대 논술이 없어요. 네. 논술 없으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원서 쓰는데 너 정도 실력이면 논술 한번 써봐야지 이랬다는 걸 막 어제도 욕하고 있더라고요. 4년 전에도 욕했는데 요즘도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의 안주거리가 되겠죠. 지금 와서. 근데 요즘 애들은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한 게 수학을 적당히 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일단 논술은 완전 배제. 논술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 그래가지고 애들이 논술을 쓰는 걸 굉장히 자신감이 잃어 있어요. 쓰면 될 만한 실력이니까 쓰라고 하는데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막 이상한 대학 쓰라고 그러고 얘는 최소한 건대 이상은 가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충남대부터 쓰라고 그러고 있고 화가 나요. 상담하다 보면 학교에서 그렇게 쓰라는데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막 화가 납니다. 얘를 대학 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얘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학에 가서 미래 발전을 위하는 그런 걸 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담을 하는 담임을 보면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삼성고에서 그거 해서 내가 혹시나 해서 월요일날 카이스트에 전화해봤거든요. 카이스트에 전화해봤더니 쌤 말이 맞았어요. 근데 그 삼성고에서도 전화를 해봤나봐.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그럼 뭐라 그랬어? 라고 얘기하니까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어서 담임은 몰랐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공문을 그걸 왜 내려보내줘요? 자. 자, 그래서 이 부피를 구할 건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0, 2, 1. 0, 2, 1. 그 다음 0, 1, 2. 그림 왜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R이라는 점은 2, 0, 2, 0, 2. 여기인가요?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요? 그림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림 못 그릴 것 같고. PQRS의 부피를 구할 건데, 먼저 힌트가 뭐냐면, 요 삼각형 PQR이랑, 그러니까 PQ랑 PQ랑 PR 벡터가 요 PS 벡터의 수직이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먼저 보여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해볼게요. 자, PQ 벡터라는 건 뭐냐면 시점을 5로 만들었을 때 5Q 빼기 5P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PR 벡터라는 건 뭐냐면 5R에서 5P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PS 벡터도 한번 구해볼게요. PS 벡터는 5S에서 5P를 빼줘야 되죠? 얘에서 쟤를 빼주니까 1, 얼마요? 2, 2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PQ랑 자 PS를 내적해 볼게요. 얼마예요? 0,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0이죠. 그 다음 PR 벡터랑 PS도 내적을 해볼까요? 그러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역시 0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적이 0이라는 뜻은 PQ랑 PS가 서로 수직하고 PR과 PS가 서로 수직하다는 뜻이에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어떤 그림일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PQR이라고 하면 요거랑 PS가 서로 수직이고요. PR과 PS가 서로 수직이니까 그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며 얘를 높이로 하고 얘를 밑면으로 하는 사면체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던 거죠.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PQ 벡터를 A 벡터, PR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아까도 했다시피 이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있잖아요. 외적을 했던 방법이 있었고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럼 이상한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상한 공식으로 요거로 둘러싸인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루트에 뭐가 됐죠? 이거의 크기의 제곱이었죠? 얼마? 2. 요 크기 제곱이었죠? 크기가 얼만데? 3이죠? 제곱하면 9 빼기 얘네들 내적한 거 얼마죠? 2 플러스 1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18에서 9 빼주니까 9니까 2분의 3이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부피는 3분의 1의 밑넓이 그 다음 높이 요 높이는 얼마인가요? PS의 길이가 높이입니다. 그럼 이거의 크기가 높이겠죠? 그럼 크기는 1, 4, 4니까 3이죠?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겠지만 니네는 선생님 어거지로 했어요. 10단원까지 어거지로 했으니까 자 10단원은 교육과정 바뀌라고 했으므로 연습문제를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제까지만 하시고요. 9단원은 연습문제 푸세요. 9단원 연습문제 풀어서 요거 한 단원 더 한다고 수학에 큰 영향 끼치는 거는 아니니까 가급적 하시고요. 꼭 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세요. 어제 8, 9단원 질문 받았는데 너네 질문 안 해서 야 9단원 질문 없어요? 그럼 10, 11 좀 같이 해볼까요? 뭐 내가 굳이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게요. 뭐를 풀어볼 거냐면 예제 자 그래서 풀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앞에 건 좀 쉽잖아요? 10단원에 예제 2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 요 5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도 10번? 연습 문제 10번. 일단 7문제를 같이 해봅시다. 연습 문제 10번, 8번, 10번. 8, 9, 10 이렇게 3개 볼까요? 8번, 9번, 10번. 이거 하는데 30분 줄게요. 2이고 그 다음에 C가 X0인데
요 ACB가 최대일 때 양수 X를 구하래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사실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하거든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면 A가 0, 1이고 그다음 B는 2, 2니까 여기 좀 있을까요? 더 위에 있어야 되지만 C는 여기에요. 내가 방금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하자 그랬죠? 요게 최대가 된대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파라고 그러고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알 수 있죠? 탄젠트 알파를. 맞아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j 코사인 법칙 쓰면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탄젠트 알파가 얼마죠? 요 두 직선이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2 마이너스 x분의 2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요 탄젠트 세타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말하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에 2 마이너스 x분의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x분의 1 빼기 2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탄젠트 덧셈 정리 쓴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1 플러스 탄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이쁘게 정리해 보면 분모 분자의 x랑 2 마이너스 x를 곱하면 될 것 같아요. x에 2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빼기 2x죠. 좀 더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가 계속 거슬리죠. 분모 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얘분의 여기가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x니까 x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 식에 뭘 찾으라고 한 거냐면 최대. 이게 최대가 돼야 돼요. 세타가 최대면 탄젠트도 최대예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도 풀 수 있는데 코사인이 최대라고 해서 그 세타가 최대는 아니죠. 코사인이 최소일 때 세타가 최대예요. 그게 좀 다릅니다. 이해하죠? 그럼 얘 최대값 구하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미분을 해도 되고요. 산술계열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산술계열로 하면 그냥 미분을 할게요. 미분 단원이니까 얘를 fx라고 해서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 얘를 미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여기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2x 빼기 2죠? 맞습니까? 그럼 분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니까 없어지네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이죠? 맞습니까? 계산 맞나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x가 루트 6일 때 같겠네요. 이해하나요? 답이 맞나요? 뭐가 틀렸는데요? 계산이 틀렸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2x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2x인데 플러스 2x니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틀렸지?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2랑 얘가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잖아. 그럼 플러스 6이잖아. 뭘 구하는 거지? 양수 x를 구하는 거니까 극대가 되도록 하면 x 찾는 거 맞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1 플러스 탄탄분의 자 틀린 걸 찾아내는 것도 연습이에요. 찾아보세요. 1 플러스 탄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 이거 맞죠? 그럼 분모의 x랑 2 마이너스 x를 곱했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남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에 x 곱하기가 마이너스 2x 얘가 지금 플러스 x잖아요.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가 남았는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럼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 그럼 얘를 미분하면 분모 제곱 앞에 거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하면 2x 빼기 2 뭐가 틀렸어? 그리고 정리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2x잖아? 아 마이너스 4x군요. 그럼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로 묶이면서 분자가 2차 함수니까 여기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 점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x가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이거의 큰 근이 최대가 되는 x겠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해했죠? 큰 근을 구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완전 제곱꼴로 바꿔보시면 여기 넘기니까 10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이 큰 근이니까 이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네, 여기 답입니다. 지워도 되나요? 10번은 어떻게 할까요? 10번. 자, 10번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쉬운데 계산이 좀 오래 걸리죠. 자, 여기가 지금 P 프라임. 그다음 여기를 세타로 정의했어요. 여기 2로 정의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Q, 여기 Q 프라임 직각. 문제가 뭐냐면 요 QO P 프라임은 QO P 프라임 얘는 PO P 프라임의 절반. 그럼 얘는 2분의 1 세타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맞죠? 근데 요 넓이 합이 최대가 되는 코사인 세타를 찾으래요.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코사인 세타를 찾으라고 했죠. 그럼 얘 넓이를 써야죠. 자, 그럼 요 넓이를 쓰려면 밑변이랑 높이가 필요한데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2 코사인 세타. 얘는 2 사인 세타. 그럼 넓이 곱하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 그냥 사인 2세타죠. 네. 이해하시죠? 네. 얘가 4니까 여기 밑변의 길이는 4 코사인 2분의 1 세타. 얘는 4 사인의 2분의 1 세타. 둘이 곱하니까 요 넓이는 8의 사인의 2분의 1 세타 코사인 2분의 1 세타이므로 4의 사인 세타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더한 거를 F 세타라고 하면 얘 사인 2세타랑 요 4 사인 세타 요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미분하셔야죠. 그럼 2배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4배 코사인 세타. 그럼 얘를 이제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에 관한 식으로. 얘가 이제 저기 뭐야 덧셈전 있으면 어떻게 돼요? 2배 갖고 있으면은 2배 코사인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정리하면은 4배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냐면 도함수가 0이 되는 세타를 찾고 싶은데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네요? 네. 그러면은 그 2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요거의 전체 제곱이 1인데 2분의 1이 추가됐으니까 2분의 3이지. 네. 그럼 t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 이해했니? 그럼 t라고 하는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얘가 지금 코사인 세타예요. 이해하나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코사인 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코사인 값이 요 두 개가 나왔죠. 네.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답이 뭘까? 답이 둘 중에 큰 것과 작은 것과. 자, 이거를 내가 이 t에 대한 2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최대가 된다는 것은 도함수의 부호가 이게 지금 도함수라고 생각해봐.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해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답은 뭔 것 같아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인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건 또 문제가 생기나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답이 없다가 답인가요? 극대가 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 요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코사인을 t로 치환했을 때는 코사인 함수를 생각해봐. 코사인 함수를 생각하면 코사인 함수가 이런 감소함수거든? 맞아?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값이 그런 세타가 얘보다 더 먼저 나와요. 이해했니?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여기에 해당하는 알파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에 해당하는 알파예요. 그럼 그 알파를 기준으로 작은 값과 큰 값을 집어넣어 보면 코사인 값이 더 커졌다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코사인이 음수인 건 말도 안 되고요.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게 되는 어떤 알파에 대해서 작은 값과 큰 값을 집어넣어 보면 코사인 값이 더 커졌다 작아진다고요. 코사인 값이 더 커졌다 작아지니까
요게 더 커지면 도함세포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답이 요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나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른쪽 실력도 한 2문제만 해보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2문제만 더 해볼게요. 몇 번 해보냐면 우리 모의고사도 해야 되잖아요. 있대요. 완전히 길에 A, B, 1이 있어요. 이런 원이 있는데 얘가 지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요 길이가 지금 1로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두 원의 내부 중에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 요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A와 B는 상수거든요. 내가 얘를 세타로 놓으면 요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럼 내가 요 비금신 부분의 넓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요 길이 1로 정해져 있는데. 근데 A는 또 정해져 있네요. 요 길이가 1이고 A 세타라고 하면 A 얼마예요? 1 세타 A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B는 뭐예요? 사인 세타죠. 그럼 내가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네.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요 부채꼴 중심각은 2세타고 네. 그럼 얼마야? 2분의 1 R제곱 세타 됐어?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B고 중심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2분의 1의 B제곱에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됐어? 그럼 이 부채꼴하고 요 부채꼴 합한 거에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빼줘야지 요 비금식 부분만 남겠죠. 그럼 요 사각형의 면적은 얼만데요? A, B죠? 맞아요?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F 세타예요. 알겠습니까? 요거에 뭘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냐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죠. 그럼 이거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미분해야 돼요. 그럼 얘를 미분해 볼까요? 얘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이거 2는 약분됐어요. 그럼 세타 미분하면 A제곱 남았죠. 네. 그럼 여기는 요 B랑 이런 건 다 상수라고 생각했는데 상수로 생각하면 안 되겠네? 왜냐면 A, B가 다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맞지? 네. 집어넣어서 해야겠다. A 대신에 집어넣어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 좀 어떻게 해야 이쁘게 정리가 될까? 이렇게 하면 좀 이쁘게 정리되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좀 다시 한번 써볼게. A제곱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 파이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세타 빼기 AB지.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여기까지 맞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인 걸 이용하고 싶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잘. 마이너스 AB는 어디서 왔어요? 요 뒤에 있는 거. 요 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빼줘야 되잖아. 아, 네. 오케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채꼴이랑 요 부채꼴의 합해서 사각형 뺀 게 비금신 부분의 넓이라고. 얘를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A, B도 다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그냥 하기가 좀 어렵네요. 집어 넣어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별 생각 없니? 그냥 미분해볼까? 집어 넣어볼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의 세타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의 파이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빼기 B가 사인이니까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빼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얘는 그냥 사인 2분의 1 세타 사인 2세타인데 2분의 1 여기 쓸 거고 얘네들을 우리가 세타로 묶어볼까요? 얘네들을 세타로 묶어보면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이니까 뭐죠? 코사인 2세타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좀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얘가 2분의 1 사인 2세타 여기가 정리됐어요. 그럼 얘를 미분해야겠네요. 얘를 미분해볼게요. 이제부터 계산이니까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2배의 세타의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시면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해하나요? 얘를 미분하면 이 앞으로 나가니까 코사인 2세타 그러니까 여기 2배 됐어? 그럼 얘가 또 뭐로 묶이냐면 코사인 2세타로 묶이거든? 그럼 얘가 2 코사인 2세타로 묶으면 1 빼기 세타가 남았고 여기는 2분의 1의 파이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지. 또 맞냐? 이해하니?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묶어주죠 또? 지금 내가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요거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네. 어떻게 찾을까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인수분해가 될까? 뭔가 계산이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미분을 했어. 그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싶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거 나 제대로 미분했어? 저기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어. 요거 안 했어? 뒤에 요거 뒤에 거? 마이너스 아니에요? 얘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잖아. 얘 미분하는 거? 얘 미분하면 코사인 2세타잖아. 어? 위에서 어때요? 위에 거. 아, 여기가 마이너스였다고?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에 코사인 2세타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2세타. 어디서부터 날아가야 되지? 다시 해보자. 자, 여기서 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세타에 사인 2세타. 맞죠? 네. 얘를 미분하면 파이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맞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가 없어지네요. 그러면은. 그럼 좀 간단하게 되네요. 더. 그럼 얘 내가 사인 2세타로 묶을 수 있네요. 앞에 게 마인 2세타. 기다려. 마인 2세타고 얘는 2분의 1 사인 2세타니까 2분의 1 파이죠. 됐습니까? 얘가 0이 되는 세타는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4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네. 그랬을 때 뭐 찾으라 그랬냐면 최대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f의 4분의 파이를 집어 넣어야 되는 게 답이죠.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넣어볼 거야. 2분의 파이니까 0이죠. 그러면 얘는 4분의 파이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파이죠? 맞습니까? 여기는 2분의 파이니까 1이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11단원까지 해야 돼요. 217쪽까지 10, 11. 자, 이 두 단원 해오시고요. 그 다음 기하 끝까지 해오시고요.